세계는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며 또다시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주국방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군비 경쟁과 KF-21 위 글로벌 주목도를 다루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시작된 이후 여전히 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마스의 테러와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팽팽한 패권 다툼을 벌이며 동맹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은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99.9% 증가한 2조 4,3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현재도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은 전체 군사비의 40%인 9,679억 달러를 투입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349억 달러와 190억 달러를 지출하며 군비를 확장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군사비를 늘렸다. 일본과 한국 역시 재무장과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 안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세계는 군비 경쟁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빠르게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은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는 현재 세계 최강급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F-15 계열 230여 대, 유로파이터 타입은 71대, 토네이도 80여 대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기체를 대체하기 위해 300대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은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는 미국의 F-15,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입은 트렌치4가 있다.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수호이 -75도 포함되었다. 중국의 J-35와 J-1C, 터키의 칸, 그리고 대한민국의 KF-21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KF-21은 사우디의 주목을 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사우디가 전투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기의 국산화 가능성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KF-21은 이 점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KF-21은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사우디가 KF-21 사업에 참여하면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도 가능하다. 미국의 F-35A는 최첨단 성능을 갖췄지만 수출 통제로 사우디 도입이 어렵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F-35 판매를 제한해왔다. F-35A는 표준화된 기체로 생산되며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미국 외의 대안을 모색하며 KF-21에 주목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2028년부터 개발될 블록 2 모델은 라팔, 유로파이터, F-15EX와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 블록 3 버전인 KF-21X는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내부 무장창과 데이터 융합 능력이 추가되며 6세대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가 KF-21 사업에 오일머니를 투자하면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도 꿈이 아니다. 이미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를 검토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까지 가세하면 KF-21 프로젝트는 세계 군용 항공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KF-21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바로 엔진이다. 한국은 순수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KF-21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한 F414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 하지만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낮은 레이더 탐지율을 자랑한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동급 기체들을 압도한다. 최근 KF-21 초기 생산 물량 계약이 구체화되며 단가가 공개되었다.
20대 분량의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F414 엔진 비용 5,562억 원과 AESA 레이더 1,100억 원이 포함된다. 총 생산 비용은 2조 6,272억 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하면 KF-21 한 대당 가격은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프랑스의 라팔은 대당 1,500억 원으로 KF-21 200억 원 저렴하다. 하지만 초기 목표였던 대당 1,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KAI는 실제 가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양산 단계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는 과거 KAI가 부담했던 분담금의 일부를 환급받는다. 이 분담금이 상환되면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개발비를 제외하면 20대 총 가격은 1조 5,553억 원으로 낮아진다. 순수 기체 가격은 대당 약 776억 원까지 하락한다. 엔진과 레이더를 포함해도 최종 단가는 950억 원 내외로 형성된다. 이는 경쟁 기종보다 500억 물결표 1,000억 원 저렴한 수준이다. KF-21은 유지비에서도 효율성을 자랑한다. KAI가 설계, 생산, 정비를 통제하며 비용을 최소화한다. 약 70%의 국산화율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다. 엔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된다. 결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KF-21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16 등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한다. 디펜스 위크와 같은 군사 전문 매체는 F-16 바이퍼가 대당 1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F-15EX는 1,470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0억 원으로 알려졌다. 라팔은 1,800억 원에 달하며 KF-21은 첨단 시스템과 비행 능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다이아몬드 익형 설계로 스텔스 확장성도 뛰어나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다. KF-21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사기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다. 2024년 2월 시제기 비행 성공 후 과장된 발표로 논란이 됐다. 터키 국민들은 일정 지연에 실망하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KF-21은 시제기 1호부터 6호까지 한 달에 한 대씩 제작되었다.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으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형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며 KF-21과 수호이 -57을 검토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수호이 -57 선택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수호이 -57은 무기 체계가 성숙되지 않았고 대량 생산에 실패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만 소규모로 운용하며 실전 손실도 입었다.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공급망이 불안정하다.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도입하면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말레이시아는 기존 러시아제 수호이 MKM의 낮은 가용성에 불만을 표했다. 유지보수 문제로 KF-21이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1985년에 40년 후 한국 전투기가 소련을 이긴다. 고 말했으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KF-21은 전투기를 넘어 항공 엔진 개발로 도약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 엔진 개발을 주도한다. 항공 엔진 개발은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한화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로 생산하며 경험을 쌓았다. 두산은 가스터빈 기술로 세계 6번째 독자 설계 역량을 확보했다. 두산은 2019년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다.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공기압축과 연소 원리를 공유한다. 핵심 기술은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소재 개발이다. 두산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항공 엔진은 고도 변화와 속도 차이를 견뎌야 한다. 두산의 송용진 부사장은 기술 난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두산은 섭씨 1600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화는 2029년까지 섭씨 1700도 터빈 입고 온도 기술을 목표로 한다. 터빈은 고온과 진동을 견디며 정밀 가공이 필요하다. 두산은 200대 이상의 고온 시험 장비로 데이터를 축적했다. 19년째 운용 중인 장비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KF-21의 기술 진화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력을 대변한다. 자율무기와 인지전 기술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한국은 첨단 기술로 방위산업 자립을 실현하고 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 자주국방은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났다. KF-21과 엔진 개발은 그 증거다. 구독과 좋아요로 최신 국방 소식을 받아보세요.